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소폭 하락했는데 며칠 만에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저가 구간 있죠. 그쵸? 3만 원대. 그쵸? 3만 원 전후에서 등락 줄 때. 이때는 매집 구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예전하고 달라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는 진짜 흔히 얘기하는 뭐 명동 쩐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영화에 나오듯이 뭐 그런 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질 대로 커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종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되게 막 소형주들이 있죠. 거기에는 아예 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내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3파전이에요. 누군 재료를 만들고 누군 돈을 대고 그리고 누구는 이 재료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그쵸?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그 구간에 다 그 기간별로 수익을 맞춰야 되는 그 폭들이 다 있어요. 그 폭들이. 근데 그게 흔히 펀드에서 그쵸? 펀드 매니저들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공모 펀드가 있고 헤지 펀드가 있는데 헤지 펀드에 속해 있는 그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매월 아니 매주 아니면 매일 그쵸? 이렇게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 왔을 때 손절을 안 하면 왜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그쵸? 계속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기관 쪽 그쵸?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관 쪽에서 더 시간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 있죠? 하락 구간. 이 구간에서 매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매집한다고?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가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는 겁니다. 왜? 빨리 실적을 내야 되니까. 주식시장은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 보세요.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도 14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붙어요? 거래가 계속 붙잖아요. 물론 거래는 늘지. 근데 외국인들의 이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겠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우리보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에 빨라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올리면서 매수하고 있는 이 과정에 우리가 어느 특정 기준점을 어떤 종목이든 다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르는 주식을 사되 특정하게 어떤 지점을 찾자. 그게 신고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보다 더 줄여서 뭐 적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종목에 대한 사이즈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뭐 차차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떨어질 거 기다리잖아요. 못 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고가에서 3일 동안 횡보한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날 16% 상승, 12월 14일이죠. 그리고 12월 15일 7% 상승, 그리고 횡보하러 하고, 그리고 화요일이죠. 19일 날, 화요일 날 11% 상승, 그리고 나서 3일 횡보예요. 저가부터 따지면 거의 더블이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가에서 올라오는 거 버리고요.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 그 첫 번째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조정을 주는 첫 번째 구간이 여기예요. 5일선을 깨고 21평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5일선을 딛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자, 주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 바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에 빠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정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뭐 대통령인가? 그렇죠. 내가 뭐 대통령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뭐 기업인인가 아니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들어온 돈을 믿는 게 맞습니다. 뭐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으로 나온 결과 그게 시세잖아요. 가격.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고가에서 매집 중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헤지펀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바쁩니다. 빨리빨리 매집해서 빨리빨리 띄우고 빨리빨리 끝내고 시세 끝내고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실적이 나오면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삼성전자 보세요. 그쵸? 아니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워렌 버핏은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돈을 받아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그렇죠? HLB를 포함해서 에코프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들어오는 건 헤지펀드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뀌어서 ETF나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쪽에 포함되는 흔히 이야기하는 LP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쵸 이쪽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바쁠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더 바쁘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매집 구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떨어질 걸 기다리면 이거 못 삽니다. 난 떨어지면 4만 원 이탈하면 내가 사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고가에서 횡보하면 이평선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고가에서 딱 수렴하고 바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잡는 게 가격 전략. 그리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보유 전략입니다. 근데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2주 안에 팔고 나와라. 그런 게 아니라 100% 팔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올라가는 정작 이 시세가 나오는 이 상승 구간은 짧아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길어야 3개월.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도 보면 쭉 보시면 여기 2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석 달 올랐죠. 석 달 오르고 나서 조정 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 못 잡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걸 찾아야지. 그래도 이 시세 시작점에 있는 걸 찾아야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이 구간은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맞고 지금은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떨어질 걸 기대하면 절대 못 한다고요. 그리고 혹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잡자.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기 그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12월 22일 그렇죠.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소통망의 특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신고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강세를 보이는 그 구간 그리고 주도주가 될 때는 무조건 신고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막 바닥에서 갑자기 팡 뜨더니 이게 시장에 주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고 올라와서 고가 매물 먹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쭉 날아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신고가 종목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나온 모든 종목들도 신고가로 진행을 하고요. 모두 다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2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물론 수익이 크게 발생했어요. 막 30%, 50% 이렇게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최장기간 장기 투자는 3개월 안으로 끊는다.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장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고가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장 후반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먼저 보면 오늘 이 내용 보세요. 고가 구간에서 보잖아요. 시가 0.9%, 고가 23%, 종가 11%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종가 11%, 시가 0.9%,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다. 왜? 신고가니까.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거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는데 4천억 대비해서 실적은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22년 실적이 129억. 올해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죠. 1분기 70억, 40억, 65억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결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8월 달에 만들고 그리고 또 만들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가는 게 장 시작 전에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자,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레고캠바이오. 자, 8시 54분에 진행됐죠? 그렇죠? 오늘 6% 상승. 하는 것마다 막 상한가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그건 패스하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시작되는 그 공략 지점만 딱 노린다. 시가 1.6%, 고가 8%, 종가 6%대. 그렇죠. 대략 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 스윙으로 진행한다. 그렇죠. 스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세가 나는 구조는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다. 자, 쭉 봐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쭉 올려보면 한익스프레스 한동훈 관련주죠.
굉장히 강했죠 최근에. 그쵸? 뭐 상한가 가고 난리를 치죠. 여기 보면 어버브 반도체 19일날 이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쵸?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버브, 자 보세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하루에 15% 정도 수익, 다음날 10% 추가 상승. 그리고 너무 이 그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시장 주도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 인원을 1000분까지 딱 늘립니다. 하지만 무료로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배우세요. 와서 꼭 배우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다들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요, 꾸준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는 이 선반영을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실적이 좋은가요? 안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추적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신고가잖아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최근. 그쵸?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장 시작 전에 다 나가죠.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자, 여기 KINX 급등. 그치요? 그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12월 14일 변동성이 터졌다. LS 머티리얼즈 추적한다. 바로 다음날 나가잖아요. 그쵸? 바로 매수 상한가. 이틀 동안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쵸, 오픈할 때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다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있는데 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를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어떻게 신고가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신고가를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LB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요 내용 보면 지금 가격 잡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금 주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느냐예요. 얼마에 잡느냐. 하지만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유기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리가 꺾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는, 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20페이지에 걸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1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정성스럽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연말 그리고 연초, 그쵸,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보유를 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